어제 정부와 여당의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세제 개편안, 그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었는데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타트경제 김지훈 삼성 액티브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고위 네.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이견이 네. 여전히 많은가 봅니다.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해 보니까 이제 당에서는 좀 이거를 원복했으면 좋겠다. 예. 50억 기준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세수 확보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법인세도 인하했다가 원복했는데 네.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완화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했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들과 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네.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연말 기준 보유에 대한 과세이다 보니까 50억 이상인 분들은 다들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네. 그 기준 이전쯤에 주식을 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네, 네네. 지금 벌써 이제 3분기도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4분기에는 항상 전형적으로 계절적으로 매물 부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올해 또 반복될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10억인 줄, 그러니까 50억인 줄 알았다가 10억으로 줄어드는 거는 예. 또 심리적으로도 되게 큰 영향이 있는 거죠. 올해 또 증시가 30%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양도소득세 대상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음. 그러면 지금부터 다 매도를 하시겠죠. 그리고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인데요. 이제 코스피 5천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친화적인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거기에 좀 반하지 않나 예.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주식시장에서는 매물도 매물이지만 이제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의 안대로 10억 원 이렇게 네.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네.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에 한 50억 원 이상 보유자가 2천 명이었다고 하면 예. 지금 이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 과세 대상이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연말에 그분들이 다 그대로 들고 있다가 세금을 내실까? 네. 저는 분명히 원하는 만큼의 세수 증대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정부가 이번에 한 발 물러난 셈이기는 한데 네. 이걸 또 언제라고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이번에는 국민청원도 지금 한 14만 명 돌파하고 해서 좀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다시 이제 좀 높아졌는데요. 우선 구조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금투세 논란이 있었고 예. 뭔가 주식시장의 그런 자본시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사실 한국 시장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좀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근본적으로 손익통산이 이제 합쳐져야 되거든요. 예.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손실된 부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형평성에 맞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에 대해서 뭐 좀 장기를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낮춰준다든지 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낮춰준다든지 이런 좀 정교한 좀 완벽한 좀 이렇게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감지해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 하나 나오고요. 네. 투자자분들 중심으로는 속았다라는 평가까지 네.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또 하나 불만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래세율, 증권 네. 거래세율을 다시 높이기로 했다고 해요. 네. 0.15%에서 0.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괜찮은 방향입니까? 저는 그 또한 뭐 그렇게 이렇게 실효성이 큰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우선 거래세 기본적으로 부과하면 세수 증대는 양도소득세랑은 다르게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바로 되긴 하겠죠, 세수 증대는. 그렇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던 방향하고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증권 거래세는 손해가 내도 나도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달 들어서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일주일 만에 2조 원이나 늘었네요.
저도 숫자를 보고 깜짝 예. 놀랐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출 옥죄면서 주담대 증가세가 줄기는 했는데 대신 이 신용대출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졌더라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풍선 효과일 텐데요. 이제 6억 원으로 대출 규제를 그 원래 집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6억 원으로 규제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 입주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원래 전세 자금하고 이 정도 대출이 나오겠다라고 예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자금 스케줄에서 좀 곤란하신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신용대출로 급하게 전환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보자면은 지금 대출 총량을 이렇게 옥죄기 시작하면서요. 네. 당장 이 실수요자라든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고신용자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은행에서 이제 많이 좀 난감해 하시는 것 같고요. 주변에서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의 그런 의지는 알겠지만 약간 주변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 총량을 좀 규제하시면서 건전하게 가시려고 하는 방향인 건 맞겠지만 갑자기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작용이 좀 일부 우려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627 대출 규제가 있은 후에 반짝 효과가 있는 듯 했으나 그 효과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반 만에 다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요? 네, 아무래도 서울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또 최근에는 뭐 외국인 분들은 또 쉽게 매수를 한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많고, 네, 서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이제 사실 공급은 또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이 좀 같이 맞물려서 나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요. 네. 다음 달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네. 1차 때와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상위 10%는 걸러내겠다 이런 지금 방침인데 네. 과거에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이 10%를 걸러내는 기준이요? 네, 코로나 때 20% 정도를 이제 걸러내고 지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세출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정부도 세수 확보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정책을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금, 소비 쿠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요. 워낙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미국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9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지표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고용은 쇼크 수준으로 나왔고 이번 주에도 주목할 만한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8월 12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물가가 금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계속 금리 인하를 미뤄온 게 관세가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큰 논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12일 돼서 만약에 물가가 안정된 모습이 유지된다. 2%대 물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는 4.5%니까 사실 괴리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9월 정도는 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삼성 액티브자산 코액트 ETF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